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 써줘 라고 AI에게 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소장을 이렇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직접 진행하시려는군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장 표준 초안입니다. 아래 괄호에 표시된 부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입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원고, 본인 성명, 주소 입력, 연락처 입력. 여기에는 설명드릴 것이 없죠. 피고, 상대방 성명, 주소 입력, 모를 경우 주소 불명으로 적고 주 사실조회. 주민등록번호 모를 경우 생략 가능하나 주 사실조회 필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동명이인이 많죠. 그래서 피고가 누구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 특정하는 방법이 이름과 그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에 남아있는 주소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급명령 신청으로는 진행하지 못하고 본안소송에 들어가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피고를 특정해야 그제서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소송의 제목은 대여금 반환 청구의소,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빌려준 원금액, 원 및 이에 대하여 돈을 갚기로 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 이 부분은 그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 문장을 고치지 않고 가로에 적혀 있는 대로 설명대로 채워 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대여금 사건은 세 가지 주요한 요건 사실이 있습니다. 대여금 계약 사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대여해준 사실,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AI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1. 대여금 계약의 체결. 원고는 땡땡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피고에게 금 원금액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당시 변제기는 땡땡땡땡년 땡땡월 땡땡일로 정하였으며 이자는 월 몇 %로 정하였습니다. 2. 금원의 직업.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땡땡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피고의 땡땡은행 계좌번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전액 송금하였습니다. 또는 현금으로 전달하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3. 변제기 도가 및 미변제. 피고로 약정한 변제기인 땡땡땡땡년 땡땡월 땡땡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사실을 군더더기 없이 잘 요약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은 관용구처럼 쓰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증 방법. 입증 방법은 증거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건 사실에 따라서 즉 계약 사실을 밝히기 위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 AI는 빠져있네요. 두 번째로는 돈을 실제로 송금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 무통장 입금증, 송금 내역서 같은 것을 제출하고 세 번째로는 변제기가 도래했고 도래했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선부서류 위 입증 방법 각 일부 소장 부분 일부 이것은 종이로 제출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사님이 보실 소장 원본 일부와 피고에게 송달 보낼 소장 부분 일부를 말하는 것인데 종이가 아닌 전자소송을 하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송달료 및 인지된 납부서 일부 땡땡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이것은 소장을 제출한 날짜를 말합니다. 위 원고 본인 성명 여기에는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야 됩니다.
해당 지방법원 명칭, 기준. 이것은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법원을 말하는 것인데 대여금 소송에서는 원고, 즉 채권자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대여금 소장을 다 작성하신 겁니다. 작성한 소장을 프린트해서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피고수에 더하기 1을 한 부분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바로 사건 번호를 알려줍니다. 사건 번호를 알면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알려주는 작성 전 필수 참고사항. 지연이자 12%. 소장 부분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모른다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사실조회 신청, 은행이나 통신사 대상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피고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 초본에 나와 있는 주소 또는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다 표시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의 생년월일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소송, 위 내용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항목에 복사하여 붙여 넣으시면 종이 제출 없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대여금 소송, 즉 빌려준 돈 갚으라는 소송입니다. AI가 작성한 이 소장은 따로 수정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잘 쓰여진 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장을 참고해서 즉 레퍼런스로 삼아서 여기 청구 원인의 각자의 사실관계만 좀 보충하면 충분히 혼자서 대여금 청구 사건의 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소송이라는 것이 특히 대여금 소송은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또 소장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서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재판은 1회만 진행하고 종결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항변을 하거나 원고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소송을 혼자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아니나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좋은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따로 있는 이유죠. 지금까지 AI가 작성한 대여금 청구 소장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밑에 있는 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거나 제 전화번호 연락을 주시면 성실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